코인을 하시는 분 대부분 많은 분들은 코인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과연 여러분들의 계좌는 달라지셨나요? 이 종목 사면 1000% 간다, 2000% 간다 말씀드리는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그런 채널을 원하시는 거라면 지금 시청을 끄셔도 좋습니다. 올바른 분석이 무엇인지 이 영상 안에 담았습니다. 차트 분석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운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가 어제 새벽 하락으로 내려오는 듯 했으나 지금 다시 한번 상방으로 전환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저는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5월 8일 많은 분들께서 알고 있는 새벽 3시 금리 결정과 새벽 3시 30분 FOMC 기자회견이 있죠. 이 두 이벤트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증시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 건지 분석을 하기 전에 앞서 우선 지난 영상 분석부터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74K에서 제가 지지가 받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했지만 이게 109를 신고점을 넘는 무빙이 나온다라기보다는 하락을 위한 반등으로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해봐야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해서 최소 60K까지는 내려와 줘야 차트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진짜 상승은 최소 60K까지는 하락이 나와 줘야 이제 2025년 불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같은 스탠스를 유지를 해왔어요. 자, 우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어저께 새벽에 숏 포지션 매매를 했었어요. 근데 약 손절로 나왔습니다. 손절이 일단 나왔고요. 일단 손절로 나오기 전에 이 진입을 했던 근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11시가 좀 넘었었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제가 고점이었다고 판단이 되었던 처음에 이 자리였죠. 고점에서 숏을 받았었다가 약입절로 그냥 나왔어요. 그쵸? 약입절로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여기가 시간봉 다이버전스가 금액이 올라가져 있는데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숏을 받았던 게 아니라 잘 보시면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채널링이 그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99에서 94 매물대가 쌓여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액은 올랐는데 RSI는 꺾이면서 1시간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던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오는 모습이 좀 깨림직해서 최소 못해도 88K 정도 부근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려오지가 않았죠. 그래서 2% 정도 그냥 약수익으로 그냥 종료가 됐었는데 어제 새벽에 숏을 들어갔던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지지를 받고 또 지지를 받고 또 지지를 받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차트가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와 봐야 올라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올라오면 여기 비트코인 만약에 한 번 더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사 채널을 제가 그었었어요. 보시면 15분봉으로 바꿔서 보면 이 채널을 지어서 볼게요. 이렇게 지지가 이렇게 이사 채널을 그었었단 말이죠. 여기가 1파동이고 여기가 이제 4파동인데 이렇게 지지가 받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이사 추세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기 상단에서 5파동 고점 갱신으로 보고 여기서 숏을 받으려고 했는데 차트가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여기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사는 일단 폐기는 했어요. 폐기를 했고 그래서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여기 밑에 한 번 더 추세선이 이렇게 또 보여요. 지지받고 지지받고 그리고 여기서 매물대를 쌓다가 뚫린 거였기 때문에 이때 자리를 보시면 1시간 봉으로 바꿔서 볼게요. 보시면 여기가 RSI가 과매도로 안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차트가 하방으로 내려왔었을 때 이 새벽 당시에 이건 내려와도 다이버전스가 없었거든요. 상승 다이버전스가 추세 전환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 고점이 그냥 여기 만들어 놓고 횡보하다가 그냥 일자로 그냥 쭉 빠지는 차트인가 보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같이 차트를 바라봤었을 때 그냥 이 여기 고점이 잡힌 거고 이 자리가 고점이 잡힌 거고 이 전고점 매물대를 찍고 차트가 꺾이는 모습이 보여서 아 이거 혹시나 파동이 이렇게 1시간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는데 차트가 끝나고 금리 발표 전에 그냥 85를 찍고 85까지 찍고 그냥 갖다 박아버린 다음에 이 자리부터 혹시나 금리 인하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엮여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추격으로 숏을 근데 추격으로 들어간 거라서 레버리지를 좀 낮게 들어갔어요. 레버리지 5배로 들어갔었다가 이 추세선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탈하고 비비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빠질 생각이 없나 보다 라고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만 불 정도 손절이 있었는데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관점이 롱으로 바뀐 건가 상방으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보면 저는 지금도 관점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잘 보시면 비트코인 보면 이렇게 109K 고점이 금액이 올라가져 있는데 RSI가 빠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했다라는 거고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던 구간을 제가 몇 구간을 체크해 드릴게요. 21년도 최고점, 22년도 최고점, 그리고 2번 109K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있죠. 비트코인 ETF 승인 났던 자리 이렇게 네 구간만 딱 이 네 구간만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명확하게 출현을 하고 차트가 꺾였던 자리예요. 근데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어요. 일단 여기 보시면 21년도 최고점 자리에도 지금 제가 차트를 어떤 그림을 보고 있냐면 여기 21년도 최고점 자리 때 사람들이 이 엔딩 다이아곤을 나왔었을 때 사람들이 차트의 위험 신호를 감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고점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이런 조정이 있고 또 올라가면서 고점 갱신을 하는데 비트는 빠지는데 알트코인들 날아가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무비블록 같은 그런 김치코인들 같은 경우에서 마지막 동전주가 막 자고 일어나면 100% 올라가고 그런 장이 계속 연출이 되니까 사람들이 완전 한호에 젖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면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파동이 매우 가파르게 빠져요. 이때도 당시에 보시면 몇 포인트 빠졌냐면 거의 28%를 숨도 안 쉬고 빼버렸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58K까지 오니까 아 이거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나 보다라고 하고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따라탔다가 이 10파동 하락을 그대로 두들겨 맞는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비트코인 지금 95, 96 비비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21년도 여기 비파동 고점 자리랑 매우 흡사한 패턴을 지금 지니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고 금액이 31% 정도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74K에서 제가 지지가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74에서 지지가 나왔고 맞춰가지고 해지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여기가 왜 지지를 받았을까라는 걸 생각을 먼저 매물대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기가 정고점이죠. 정고점이라고요. 109K 전에 정고점이에요. 그리고 74부터 48 그리고 다시 한번 74를 뚫는 이 매물대를 형성한 시간이 200일이 넘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봉상 금액이 꺾여 있는데 RSI를 보면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는 걸 암시를 한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부터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올라갈 거라고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계속해서 그런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봤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공통으로 반등할 구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74에서 지금 반등을 해서 사람들이 지금 뭐 60K 오면은 제 메인 관점인 60K가 오면 시즌이 종료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올라온 걸 생각해야 돼요. 16K부터 109K까지라면 상승장이 맞아요. 근데 다만 알트코인이 21년도 최고점, 22년도 최고점처럼 상승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불장이 안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근데 조정이 한없이 부족해요. 어디 구간에 비해서? 어디 구간에 비해서? 자 보시면 로그 차트로 바꿔서 볼게요. 차트를 조금 깔끔하게 보시면 이렇게 두 구간에 대한 매물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자, 보시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 모르시는 분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승이 있었기에 이런 되돌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6K부터 74까지 상승이 있었기에 이런 되돌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몰을 했다라는 건
16K부터 시작된 파동이 109에서 종료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 조정이 이 두 가지, 이 하단에 있는 두 가지 매물대 박스에 있는 조정보다 기간도 가격도 단 하나도 만족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올라간다라고 하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만 찾아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파동, 여기가 러닝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렇게 고점갱식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소 올라가려고 하면 60K 구간 왜 하필 60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74K 매물대가 굉장히 제가 두꺼운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48K까지. 근데 이 48K 여기 매물대를 보면 명확하게 4시간 봉 차트인데요. 4시간 봉상 다이버전스가 걸렸던 구간이 이 48K도 아니고 52K도 아니에요. 정확히 이 60K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몰을 하고 차트가 83%를 말아 올렸어요. 저점 대비 80 거의 3% 정도 말아 올렸거든요. 그 얘기는 세력들이 이 60K부터 사가지고 차트를 말아 올린 거란 말이에요. 109K까지. 그 얘기는 매수세가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고 한 방에 내려가는 건 전쟁 이슈나 그런 뭐 루나 폭락 사태, FTX 파산 이 정도의 급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트레이더고 확률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뚫려가지고 올라갈 거다고 생각을 저는 여기 60K가 뚫려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나락 신봉자가 아니에요. 60K가 온다라고 하면 그때가 정말 사람들이 다 털리고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전제 조건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60K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60K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가격 조정이 나쁘지가 않아요. A파동 끝난 거고 B파동 끝나고 C파동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 60K부터 정말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2025년 불장 그 비트코인이 어디 금액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2억을 갈지 3억을 갈지 5억을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을 만약에 신규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 60K 구간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관점이 살짝 바뀐 게 뭐냐면 원래는 잘 보세요. 이 74K부터 109K부터 74K까지 만들어진 시간이 79일이라는 79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반등한 시간이 매우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74K부터 지금 현재 95K까지 반등한 시간이 25일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벤트가 있죠. 무슨 이벤트가 있어요? 5월 8일 날 금리 결정과 FOMC 기자회견이 있어요. 저는 금리가 인하된다, 상승된다 이거를 제가 예측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시장 예측에 따라가는 건데 저는 이런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차트를 바라보면 이미 저점 대비 28%를 말아 올렸어요. 근데 단 기간적인 조정이 있었냐? 아니요. 가격적인 조정이 있었냐? 아니죠. 그냥 일자로 그냥 말아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1시간 봉 차트로 바꿔서 봤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이어집니다. 보시면 지지받고 지지받고 뚫리니까 폭락 나오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해서 이틀 동안 비트코인이 20몇 프로 올라갔는데 이 추세선을 막고 제일 큰 하락이 시작된 시발점이에요. 그 얘기는 94부터 99K까지는 굉장히 매도세가 쏟아지는 그 매물대가 겹치는 자리라는 건데 이 매물대를 아까 제가 74K가 강한 이제 지지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94부터 99K는 저항이 나온 매물대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지금 이미 차트가 올라왔었을 때 1시간 봉상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과매도권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RSI 저항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상황이고 하방으로 압력이 쏟아지는 자리가 이제 코앞인데 여기서 상방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고 롱에다 베팅을 하는 행동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여기가 잘 보세요. 여기가 B-A가 나오고 가격이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85에서 지지를 받고 99를 찍어주면 여기가 가격적으로 기간적으로 만족을 해줄 수 있는 모든 존재 조건이 완성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대략 이런 형태로 나오면 비파동이 만들어진 시간이 56일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정말 너무 완벽한 숏자리다. 그래서 60K 구간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42% 정도 하락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두 번째로 밀렸어요. 이게 원래 메인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밀렸어요. 지금 금리발 지금 차트 형태를 보니까 지금 제가 보이는 관점은 두 가지예요. 자,
지금 차트가 지금 다시 또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죠. 고점 갱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점 갱신했다라고 해가지고 롱을 따라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K 매물대를 일자로 뚫는 것보단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어떤 관점이냐면 잘 보세요. 지금 고점 갱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따라타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엔딩 다이아고날. 이런 엔딩 다이아고날 형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엔딩 다이아고날 형태를.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엔딩으로 나오면서 마감이 되는 마감이 되는 형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미 1시간 봉상 이 96K 자리가 올라왔었을 때 RSI가 과매수권으로 들어와 있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올라와 봐야 금액이 올라와 봐야 1시간 봉 하락 다이버스가 걸릴 거고, 근데 이 자리부터 차트가 꺾이긴 하겠지만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뭐냐면 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랬지만 그런 메인 이슈 이벤트가 있기 전에 차트의 방향성과 역방향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차트가 올라오면 이거는 FOMC 기자회견 했던 거 경제 캘린더 찾아보고 과거 차트랑 조금만 대입해 보시면 몇 개만 찾아보셔도 아실 거예요. 금리가 이제 인하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파월 의장, 제가 뉴스 하나 아까 텔레그램으로 공지 드렸는데,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지금 인플레이션 이제 관세에 대한 그런 게 영향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려는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금리를 낮추라라는 이벤트를 하면서 파월 의장을 저격하는 발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금 상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전 말씀드렸지만 이 매물대가 쌓여 있는 자리고 전 손익비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위에는 매물대가 그냥 가득가득해요. 그냥 99 위에도 잘 보시면 여기에도 매물대가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매물대를 뚫고 일자로 올라가서 109를 뚫으면서 상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바로 1시간봉 하락 다이버 선수가 걸린다고 바로 숏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5월 8일 금리 발표 전에 만약에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 한 번 더 올라온다라고 하면 97, 98 부분에서 숏 포지션을 좀 진짜 굉장히 강하게 받을 거예요. 10배의 포지션으로 풀 포지션으로 긁을 생각이고, 여기 구간에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B-B 조정이 85K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제 생각인데 이게 이슈와 함께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금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 라고 하면서 빠지는 거면 이게 재료와 함께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 C파동 출발이라고 하면 이 숏 포지션 받은 거를 이 85 부분에서 롱을 받을지 아닐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매매 계획은 이렇습니다. 97K 정도 부분이 온다라고 하면 숏 포지션을 긁고 85K 부분에서 반익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반익절이 10배 기준으로 들어갔을 때 140% 정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고요. 완익절을 한다라고 하면 60K 구간 올 때까지는 절대 롱 웬만하면 안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웬만하면 안 받을 생각을 하고 있고, 60K 구간까지 만약에 이숏 포지션 하나 들고 내려가면 숏 포지션 하나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최대 레버리지 구간, 레버리지 10배 포함했었을 때 수익 구간이 400% 정도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놓칠 생각이 정말 없어요. 그리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60K 구간에서 사람들이 아마 많이 포기할 거예요. 비트코인 시장 끝났다. 왜? 지금 제가 60K 이야기를 하면 말도 안 된다. 뭐 반감기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런 거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차트 관점 보고 매물대 보고 캔들 보고 RSI 보고 손익비 보고 비율 보고 그리고 차트 캔들 거래량 보고 판단하는 사람인데 저는 올라오면 이 자리는 숏을 칠 자리지 이 고점을 넘기면서 올라가는데 베팅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겠죠. 제 분석이 어긋난 거예요. 저는 이 분석이 어긋날 거란 생각을 지금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분석이 어긋나고 금리가 인하가 되는 거죠. 인하가 되는 거예요. 인하가 되면 비트코인이 폭등한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구간에서 99 뚫는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일자로 뚫어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고점 뚫을 때 패턴들을 보면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잘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 구간을 보면 돼요. 자, 74K 여기가 정고점이었죠. 이때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정확히 이 구간에서 당선이 된 거예요. 당선 발표나면서 차트가 올라간 거거든요. 당선 발표나면서 이 정고점을 뚫을 때는 항상 조정이 있어요. 이런 74K를 뚫을 때 일자로 뚫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온다고요. 조정 형태를 보고 여기서 캔들 거래량 차트 형태 보고 만약에 인하가 됐다. 인하가 되면 여기 109 그냥 올라가는 거 차트 형태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여기 99K가 강한 제가 매물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를 뚫으면 여기가 또 지지 역할로 바뀌겠죠. 내려오는 형태를 확인해서 차라리 차트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돼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차라리 조정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 걸 확인해서 99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긁으면 돼요. 차트 형태를 보고. 그리고 그때부터 숏은 최대한 배제할 거예요. 왜? 금리 인하가 됐고 이거는 진짜 기간 조정 안 마치고 일봉 하락 다이브에서 씹어버리고 올린다라는 건 이건 차트가 진짜 미친 상승장의 시작의 신호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판단해도 된다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손익기적인 관점에서는 숏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 그때 뭐 하면 된다? 알트코인 매수를 하면 되겠죠. 매수를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코인을 매수하면 될까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죠. 최대 혜택 수혜주는 오피셜 트럼프일 거라고.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부채를 알트코인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코인들이 있지만 대놓고 미는 코인이 뭐예요? 자기 이름 딴 오피셜 트럼프잖아요. 그죠? 차트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차트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2025년은 그럼 불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을 매수를 이거 오피셜 트럼프를 매수를 하면 될 거고 그리고 차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면서 올라가면 일자로 뜨는 게 아니라 109에선 조정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99가 강한 저항되었던 만큼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99 부분에서 롱 포지션을 받아서 꽤나 길게 들고 가면 돼요. 근데 저는 이 가능성은 매우 낮게 봅니다. 매우 낮게 봐요. 올라와 봐야 저는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올라와 봐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지금 고점 갱신하기 직전인데 올라온다고 해도 전 지금 숏봇이 안 긁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긁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여기서 1시간 봉상 하락 다이버전스를 먹었는데도 여기서 그냥 매물대 쌓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는 보고 쉽사리 숏을 친다기보다 패턴과 그리고 99K 매물대 부분까지 명확하게 오는 걸 보고 판단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차트는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 정보를 바로바로 받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텔레그램 하나 띄워드릴게요. 보시면 구독자분 842분 들어와 있는 선물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842분 들어와 있고요. 이 차트 관점 같은 경우에서 제가 미리 공지를 드려요. 자, 보시면 오늘 날짜가 5월 1일이죠. 오늘 날짜예요. 올라오면 슈퍼지션 받을 생각을 하고 있고 B-A로 보고 B-B 85개 아까 영상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번에 슈퍼지션이 나오면 다이렉트로 60K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 이야기는 이번 자리가 4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로도 해석할 수 있는 위치로도 보인다. 이걸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차트 관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차트는 움직여요. 근데 영상으로 올라가면 영상으로도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영상을 거의 매일 업로드를 하고 있죠. 주말 하루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 더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해서 업로드 시간도 좀 땡겼어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해드리려고. 근데 여기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선물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하면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그냥 숏 받았다, 롱 받았다 이런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차트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손익기와 그리고 틀렸을 때 인정할 줄 알고 나와야 돼요. 손절이 있어야 다음 기회가 있는 거라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죠. 여기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려요. 매매는 기회비용이에요. 제가 틀렸을 때 그걸 인정을 못하고 버티는 순간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거든요.
틀렸으면 틀린 거 인정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자리 기다리면 되죠. 자, 여기 올라오면 쇼칠 거라고. 심플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행동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하는 걸 이 현재 선물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 통해서 매니저님 오른쪽 창에도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그냥 들어오시면 무조건 수익 보겠지 하시는 분들보다 정말 차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고 이제 사고 관점을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금액을 떠나서 좀 얻어갈 게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선물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뭘 하고 있죠? 구독자분 1694분 들어와 있는 트레이더 정다운 현물 텔레그램. 여기는 제가 지금 현재 채널을 두 개 운영하고 있어요. 트레이더 정다운, 정다운 트레이딩 이렇게 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트레이더 정다운에는 현물 위주로 분석을 하고요.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면 트레이더 정다운이라고 현물 텔레그램 링크가 있어요.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서 현재 또 대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대회냐? 이제 최대 상금 6만 테더 걸고 진행을 하는 건데요. 대회를 하는 이유는 그래요. 자, 왜 하는 거냐? 매매를 하면 그냥 무작정 판수만 늘린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나진 않아요. 매매 복귀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하면 손절이 나갔으면 왜 손절이 나갔는지 그것도 데이터가 돼야 돼요. 이유가 있게 손절이 나간 거면 괜찮아요. 근데 이유 없이 그냥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롱 긁었는데 손절 났어요. 숏 긁었는데 손절 났어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남는 게 단 1도 없기 때문에 그냥 찍기만 하는 거잖아요. 홀짝도 아니고 그렇죠?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지 그에 대한 사고관점 없이 그냥 그렇게 매매를 하면 복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어떤 근거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차트를 바라보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고 하면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실력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익 퍼센티지도 올라갈 거고 현재 이 텔레그램 방 들어와 있는 842분가이끼리 경합을 하시는 건데 경합을 했을 때 잘 된다라고 하면 수익률도 올라가고 지난달에 나와 이번 달에 나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도 있을 것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잘한다라고 하면 상금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혜택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다운 트레이딩 채널에 13일 전 이벤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현금 1억 원 드립니다. 모두 참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 내일 발표할 거예요. 발표할 거고 당첨되신 분은 제가 직접 만나서 상금 지급도 해드릴 거고 식사 자리와 함께 더불어서 제가 소정의 선물까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한 지 1주년이 살짝 넘었는데 많은 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제가 어떤 이벤트를 할까 진행을 하다가 이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 정다운 퀴즈도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생각을 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예. 그래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선물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 현물 텔레그램 방에서도 그렇고 글이 올라가지만 선물 텔레그램 방이 글이 훨씬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점은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선 한 번 잡으면 두 달, 세 달 이렇게 포지션을 가져가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데이 이제 하루에 끝나는 매매도 있고 3일에 끝나는 매매도 있고 일주일 만에 끝나는 매매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차트 관점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공지를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선물 텔레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매매 한번 해보시고 한번 선물이라고 하면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지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매니저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